자, 6주차 마지막 시간, 혈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인데요. 여기에 뭐 굉장히 양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배울 거는 근교계수와 혈연계수 두 개입니다. 딱 두 가지. 그래서 요거가 의미가 뭔지,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어떤 계산해서 딱 값을 내는 거라서 시험 문제에 꼭 나오는 부분입니다. 항상.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혈연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필수적으로 먼저 생각하는 게 바로 근친교배입니다. 근친교배. 근친교배라는 거는 혈연 관계가 있는 애들끼리 교배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영어는 인브리딩이라고 합니다. 인브리딩. 안으로 브리딩했다. 뭐 이런 집단에서 안으로 브리딩했다 이 말이 있는데요. 인브리딩을 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죠? 동형 접합자의 비율이 올라갑니다. 동형 접합률이 올라갑니다. 호모자이고스티가 상승한다. 이건 이미 앞부분에 우리 유전학, 멘델 유전학 부분에서 배운 것이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인브리딩의 정도를 숫자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체가 얼마나 인브리딩 됐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용어가 근교계수와 혈연계수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근친계수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영어로는 인브리딩 코이피션트입니다. 코이피션트 오브 인브리딩 코이피션트. 혈연계수는 코이피션트 오브 릴레이션십 코이피션트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릴레이트 됐다는 게 관계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친척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친척 관계.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어떤 두 사람을 보고서 are you related? 그러면은 이제 둘이 친척이냐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relation 혈연 관계, 여기서는 혈연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근교계수라는 거는, 근데 근교계수 혈연계수와 이제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근교계수는 어떤 한 마리, 어떤 개체 하나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A라는 개체가 있어요. 소가 있어요. 그 소의 유전자가 얼마나 근교됐느냐를 나타내는 게 근교계수예요. 그래서 근교계수는 한 마리에 대한 값이에요. 한 마리에서 나오는 숫자고요. 혈연계수는 두 마리 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라서 어떤 A라는 소의 혈연계수는 얼마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질문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A와 B의 혈연계수는 얼마냐, 이렇게 반드시 둘 간의 수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연계수는 두 개 간에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구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교계수를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이제 공통조상입니다. 공통조상. common ancestor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공통선조라고도 되어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공통조상이라고 써놨는데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공통선조가 있어야지 근교계수나 혈연계수가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공통선조가 없으면 유전적으로 남남인 거예요. 남남. 그러니까 근교계수가 0인 거예요. 혈연계수가 0인 거예요. 쟤랑 나랑 공통선조가 없으면. 사람은 그런 일이 없죠. 공통선조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동물은 우리가 축산에, 여기서 육종에서는 공통선조가 많습니다.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공통조상을 찾아야지 근교계수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출발점이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래서 공통선조가 없더라, 그럼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근교계수 0 끝이에요. 모와 A와 B와 혈연계수 구하라. 근데 둘 간에 공통조상이 없으면 뭐 계산할 거리가 없어요. 그냥 0인 거예요. 자, 그래서 공통조상을 알아야 되고, 자, 근데 공통조상이 있으면 그게 부모와 부쪽과
모 쪽을 거쳐서, 그러니까 유전자의 반이 내려가잖아요. 반씩. 내려와서 결국은 그 자손에 의해서 다시 자손까지 흘러오죠. 그게 이제 조상 거와 같다. 그럴 때를 identical by descent라고 말해요. 우리말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냥 IBD라고 하는데요. 자, descent가 그거예요. descent. 그러니까 ancestor가 조상이죠. 자손은 descendant라고 하죠. 이거의 명사형인데 descent는 그냥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유전적으로 내려오면서 같아지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에가 뭐가 같아야지 내려와서 같아지죠. 내려와도 그러니까 위가 완전 조상이 다른 사람이 같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런 경우를 IBD라고 해요. 그러니까 IBD 때문에 이제 근교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통선조 IBD 이거를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부터 제가 이제 얘를 계속 들면서 실제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할 겁니다. 수치를 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공식이 있거든요. 공식이 첫 번째를 보시면 근교계수인데요. 이제 요런 가계도가 있어요. 이런 가계도. 이게 뭐냐면 이제 A가 B를 낳고 C를 낳았어요. B라는 자손을 낳고 C라는 자손을 낳았는데 B와 C가 교배해서 난 자손이 D인 거예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D의 근교계수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 나거든요. 이걸 알고 싶을 수 있거든요. 자, 이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게 제일 간단해서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는데 보기가 편해서 이게 사실 이렇게 된 겁니다. A가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애랑 교배를 해서 B를 낳았고 또 누군지 또 다른 어떤 애랑 누군지 모르지만 교배해서 C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인지 엄마인지 하여튼 그 배다른 그 두 BC 형제가 낳은 게 D인 거예요. 이런 경우 이거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야 되고 이걸 보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은 이제 문제는 이미 이렇게 그려져서 나와요. 이 경우에 D의 근교계수를 구하라. 또 이제 혈연계수는 이렇게 물어보죠. D와 B의 혈연계수를 구하라. D와 C의 혈연계수를 구하라. B와 C의 혈연계수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혈연계수는 이제 경우의 수가. 그래서 D의 근교계수를 구하라 그런 문제를 봤으면 그러면 B의 공통조상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B의 부모에. 그러니까 D를 보면 이제 일단 부모를 봐야 돼요. D의 부모를 보고 부모의 공통조상이 있어야지 근교계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와 D가 조상 중에 누구가 같아야 돼요. 근데 얘는 바로 같은 게 나온 거예요. 이게 공통조상이에요. A가. 이렇게 가서 만나고 이렇게 가서 만나고 공통조상인 거죠.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그래서 여기서 2분의 1 내려오고 2분의 1 내려오고 2분의 1 내려오고 2분의 1 내려오고 그럴 확률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은 이거 참 식이 이제 이게 식인데요. 요게 2분의 1의 메슨 곱하기 공통 선조의 근교계수를 곱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그걸 다 합치는 식으로 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걸로는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n과 n 다시를 구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엄마고 하나 아빠겠죠? 뭐 누가 엄마고 누가 아빠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두 개가 부모예요. 그죠? 두 개가 그런데 부모 중에 하나에서 공통선조까지의 거리. 부모 중에 다른 하나에서 공통선조까지의 거리. 그게 n과 n 다시입니다. 그러니까 B에서 A까지의 세대수가 1인 거죠. 1. 여기 n은 1이고 n 다시도 C에서 A까지 그 세대수 1인 거예요. 1. n 다시도 1. 그래서 이 경우에는 2분의 1에 1 더하기 1 더하기 1. 2분의 1의 3승. 8분의 1. 그리고 얘가 이미 그 어떤 근교계수를 가지고 있을 때는 여기다 값을 넣지만 얘 조상을 몰라요. 더 자료가 없어. 그럼 그냥 0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0인 거예요. 그러면 1이죠. 그냥 이거는 1.
그러니까 그냥 2분의 1의 8승이 답인 거예요. 2분의 1의 8승이 답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생각보다 식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별게 없어요. 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식은 그냥 어, 그 2분의 1의 몇 승이냐 주로 이것만 따져요. 자, 그리고 혈연계수의 식은 빈칸을 놔뒀는데 이거랑 거의 비슷한데, 그러니까 2분의 1의 n 플러스 n 다시, 여기는 플러스 1이 없어요. 여기 똑같이 1 플러스 fa 공통선조에 근교계수가 있다면 쓰고요. 이거를 전체 다 더한 거거든요. 시그마는 전부 다 더해라. 이런 경우 여러 개 있으면. 그리고 여기는 나눠주는 값이 있어요. 그래서 혈연계수가 약간 더 복잡한데 1 플러스 x의 근교계수 fx 하나. 그러니까 만약에 d와 b라면 fd고 fb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1 플러스 fy. 그러니까 x와 y라면 하나는 x, 하나는 y. 그래서 각각의 근교계수가 있다면 나눠주는데, 이것도 보통 0이라면 0, 0이라면 그냥 분모 0인 거예요. 그리고 공통점수의 공통조상의 근교계수 0이라면 이것도 0이고요. 그래서 1이 되고요. 결국은 2분의 1의 몇 승이냐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은 의외로 또 간단해요, 대부분은.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원리를 보셨으니까 한번 실제로 풀어봅시다. 다 교과서에 나온 예입니다. 교과서에 나온 예고요. 문제 내기 아주 좋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조금 전에 얘랑 같은 겁니다. 이게 이제 표 9의 1의 가계도입니다. 이게 이제 가계도라고 부르는데요. 9의 1의 가계도.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조금 전에 했었죠, 사실은.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D의 근교계수를 구하라. FD라고 해야 되겠죠. FD는 몇이 될까요? 그래서 D의 일단 공통조상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공통조상을 찾아야 돼요. 없으면 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0인데 D의 공통조상은 A였어요. 그죠? A. 부모의 같은 조상을 보니까 A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모 중에 하나에서 공통조상까지의 거리 1. 화살표의 수를 따지면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화살표가 거리 C에서 A까지 1.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2분의 1에 1 플러스 1 플러스 1 3승. 그 다음에 FA는 몰라 0. 그러니까 이건 1. 이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0.125인가요 이게? 0.125 8분의 1. 그래서 이거는 0.125. 자, 그 다음에 혈연계수 좀 이따 합시다. 한꺼번에 또 조금씩 어려워지는 겁니다. 복잡해지는 거죠. 자, 표의 9의 3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2의 근교계수를 구하라. 2. 이런 가계도일 때 2의 근교계수를 구하라. 자, 좀 더 복잡하죠? 자, 이거는 공통선조가 둘이 있는 경우죠. 둘. 보시면은 2의 부모가 C와 D인데 C와 D의 공통선조가 뭡니까? 여기 A죠. 이렇게 동시에 A가 있고 또 B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A와 B를 공통조상이 A일 때 이 값, B일 때 이 값을 구해서 두 개를 더하면은 F2가 되는 겁니다. 해볼까요? 공통조상이 A죠. 그리고 얘는 몰라요. 이 공통조상의 근교계수는 모르니까 0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부모에서 A까지의 거리 N1, N-1. 얘에서 또 B에 대해서 공통조상 B에 대해서 부모 중에 하나의 거리 1, 다른 하나의 거리 1, 1이고. 자, 요겁은 2분의 1에 n 플러스 m 다시 플러스 1이니까 2의 3승분의 2분의 1의 3승, 2분의 1의 3승. 그죠? 그래서 요걸 두 개를
두 개를 더하면 그러니까 시그마인 거예요. 그게 8분의 1, 8분의 1 더하면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0.25. 이게 답인 거죠. 그죠? 자, 약간 더 복잡한 근교계수 구해본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또 다른 경우의 근교계수입니다. 자, 요런 가계도일 경우, 요런 가계도일 경우, 요 가계도일 경우에 사실은 F의 근교계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F의 근교계수. 이걸 알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보시면 F의 근교계수 구하려고 보니까 F의 부모는 D와 E거든요. D와 E인데 Dy의 공통조상은 D인 거예요. D 그 자신과 그러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그 자신이면서 또 이 부모 중에 하나인 E의 부모가 그 이거고요. 그래서 D가 공통선조인데 공통조상인데 요 문제 케이스는 뭐냐면 그래서 아까 여태까지 앞에 두 개의 경우에는 공통조상의 근교계수를 몰랐죠. 그래서 다 0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 공통조상인 D가 근교계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위에 가계도에서 보니까 얘가 공통조상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F의 근교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공통조상인 D의 근교계수를 먼저 구하고 그 값을 가지고 F의 근교계수를 구하는 2단계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D의 근교계수를 먼저 구하죠. 그러니까 이거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얘랑 없다고 생각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D의 근교계수 구할 수 있겠죠. 요거는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왜냐면 공통조상 A니까 A를 보고 하면 돼요. 그래서 D의 근교계수 그렇죠? FD를 먼저 구하면 공통조상이 A인데 FA의 근교계수는 몰라요. 저 위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럼 D의 부모인 BC가 있는데 부모에서 공통조상까지 거리 1, B에서 A까지 거리가 1이고 C에서 A까지 거리가 1인 거니까. 그래서 2분의 1에 3승이 되니까 0.12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D를 구했어요, 이제. 그럼 그 다음에 이제 F의 근교계수를 구합시다. F의 근교계수는 뭐 이렇게 복잡하지만 이 뒤는 또 따질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얘 근교계수에 다 이미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F의 근교계수 구하려면은. 그래서 F의 공통조상은 D인 겁니다. 그래서 D니까 그리고 D의 근교계수는 우리가 여기서 구한 값. 이 값이 오는 거죠. 이 값이 일로 와서 0.125 125까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죠. 부모 중에 하나인 D와 그 공통조상인 D까지의 거리는 0이죠. 부모 중에 다른 하나인 E와 그 공통조상인 D까지의 거리는 여기는 화살표 하나 있으니까 1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에 n 1 더하기 0 더하기 1이어서 2분의 1에 2승이 되는 거예요. 2승이 되면 그리고 곱하기 1 플러스 여기 이제 바로 그 문제 이 값이 여기 들어와서 0.125 이렇게 곱해줘야 되죠. 2분의 1에 2승 곱하기 1.125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값이 0.28 어쩌고.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을 더한 값이 바로 D의 근교계수가 되는 겁니다.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더할 필요 없군요. 그냥 이게 바로 F의 근교계수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손으로 풀 수 있는 거는 이거보다 더 이제 복잡한 건 안 나와요. 이 정도 안에서 다 어떤 시험 문제도 요 세 개면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책의 교과서에는 그 다음에 표를 이용한 근교계수 계산법이라고 이제 길게 복잡하게 나왔거든요. 그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엑셀이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내가 직접 짜서 풀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손으로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엑셀로 하면 가능한데 뭐 지금 실습을 할 환경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더불어 그거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기도 어렵죠, 되게.
사실은 이제 실제로는 그 방법을 써요. 우리가 실전에는, 현장에서는. 우리가 수학, 값이 이렇게 간단하지 않으니까, 실제에는. 우리가 산업에서 활용할 때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서 표로 계산하는 방법을 써서 이제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컴퓨터 요새 이제 성능이 좋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혈연계수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경우입니다. 자, 아까 다시 첫 번째 가계도로 가서, B와 C의 혈연계수를 구하라. B와 C. B와 C. 혈연계수를. 이게 무슨 경우죠? 이게 형제잖아요, 형제. 형제인데, 부모 중에 한쪽만 같은 형제죠. 이런 거를 이제 반형매라고 하죠. 반형매. 반형매라고 합니다. 부모가 다 같으면 전형매고요. 영어로는 하프십. 반만 시스터 오어 브라더라는 뜻이에요. 하프십이. 하프십. 반형매 간의 혈연계수.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형제는 나랑 유전자가 얼마나 같을까요? 2분의 1이죠. 엄마 반, 아빠 반 가진 거. 엄마 반, 아빠 반 가진 거. 2분의 1인데, 반형매는 그냥 느낌상 4분의 1 같은데 풀어봅시다. 자, 반형매 이 B와 C의 공통조상은 A죠, A. 공통조상 A고, A의 근격에서는 몰라, 0. 자, 그 다음에 B에서 공통조상까지의 거리 1. C에서 공통조상까지의 거리 1. 그 다음에 각각 얘네들 혈연 관계를 알고 싶은 두 개의 각각의 근격에서는 몰라. 모른다기도 없죠. 0. 0, 0. 그러니까 이거는 2분의 1의 2승이죠. 그리고 여기는 0이니까 곱하기 1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분모도 마찬가지로 이게 FB여야 되죠. 그러니까 이 B의 근격에서 0, C의 근격에서 0이니까 0, 1, 1이니까 1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결국 이게 답이죠. 그래서 0.25, 4분의 1. 그러니까 반형매 간의 혈연계수는 4분의 1이에요. 4분의 1이 같은 거죠. 전형매는 2분의 1이 같을 거고. 그다음에 그냥 엄마와 나의 혈연계수는 그냥 상식적으로 2분의 1이죠. 아빠와 나의 혈연계수 2분의 1. 굳이 해본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그게 바로 나오네요. 이제 두 번째 문제. A와 B의 혈연계수는 A와 B. A와 B. 그러니까 이제 부모인지 뭐 모자인지 하여튼 그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의 혈연계수예요. 굳이 해보자면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안 해도 바로 알 수 있는 거지만. 그래서 A와 B의 혈연관계는 A가 공통조상이니까 그냥 A를 놔두고 공통조상 A를 놔두고 FA 모르고 A에서 A까지 거리는 0, B에서 A까지 거리는 1. 그죠? 이 두 개 다 0이고 그럼 2분의 1에 1이죠. 1승. 그러니까 0.5. 0.5가 답인 거죠. 자, 이거 쉬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가계도에서의 또 혈연계수 구해봅시다. 자, 요 가계도에서 문제. C와 D의 혈연계수를 구하라. 혈연계수는 R이라고 합니다. R, 이거 라지 R. R이 많이 나오네. 그러니까 반복력도 R, 상관계수도 R, 혈연계수도 R. 근데 여기 혈연계수는 라지 R이에요. 빅 R. 자, 그래서 C와 D. 얘와 얘의 혈연계수를 구하라. 자, 이 경우는 공통선조가 둘이 있어요. 둘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둘인 경우에 혈연계수예요. 자, 구해봅시다. 자, A의 근격에서 모르고 0, B의 근격에서 모르고 0. 자, C에서 A까지 거리 1, D에서 A까지 거리 1. 그 다음에 C의 근격에서 0,
D의 근교계수 0. 마찬가지로 C에서 B까지 거리 1, D에서 B까지 거리 1. 0, 0. 계산해보면 2분의 1의 2승이죠. 그럼 뭡니까? 4분의 1. 0.25, 0.25. 두 개 더하면 0.5. 그죠? 이것도 0.25. 그래서 시그마 이거 두 개 더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0.5. 0.5이고, 그 다음에 밑에 나눠주는 값이 이게 다 0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모 1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이게 바로 0.5가 C와 D의 혈안계수예요. C와 D를 관계를 볼까요? C와 D는 뭡니까 이게? 엄마 아빠가 같은 거죠 이게. 이게 전형매 간의 관계죠. 전형매. 엄마 아빠 형제 전형매 형제 간의 혈안계수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와 E의 관계를 보자. C와 E. C와 E의 관계. E의 혈안계수. 자, 이거는 이제 뭐 조카나 뭐 이렇게 되는 거네.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통 선조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공통 선조가 하나 더 생겼고, 그 다음에 근교계수가 생긴 거죠. 그죠? 왜냐면은 2가 근교계수가 이미 있거든 여기 0.25. 그러니까 여기 봅시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 공통 선조별로 봅시다. 자, C와 E의 관계에서 공통 선조는 A, B, C 세 가지예요.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있고, 그래서 A의 근교계수 0, B의 근교계수 0, C의 근교계수 0. 네, 이건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A까지 C는 1이고 E는 하나, 둘, 2죠. 그 다음에 B까지 C는 1이고 E는 2고, B까지 어떻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까지 C는 0이고 E는 1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와 E의 관계니까 C의 여기 밑에 들어갈 거, C의 근교계수는 0이에요. 그죠? 다 0. 세 개 다 0이 되는데, E의 근교계수가 우리 이미 구했잖아요. 2의 근교계수 여기서 구했죠. 앞에서 0.25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다 0.25가 들어갔죠. 0.25. 0.25. 그래서 자, 요 값은 2분의 1에 여기는 3승, 2분의 1에 3승, 2분의 1에 1승. 그래서 분모에는 요거 3개 더한 게 들어가면 되는데, 중요한 건 분자가 여기는 이번에는 1이 아닌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기에 0.25가 들어가죠. 0.25. 그래서 계산이 약간 계산기 없으면 계산 못하지만 복잡해서 이렇게 값이 나온다는 거. 자, 약간 어려운 거였죠? 혈안계수 중에.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네, 마지막 문제 다시 보겠습니다. 예, 요거 이제 좀 복잡한 경우인데요. 여기가 지금 경로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공통조상인 D까지 한 번에 가는 경우가 있고, 하나 2를 거쳐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거 각각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갈 때는 D는 그냥 0, 여기서까지는 화살표 하나, 그래서 2D 되는 거고요. 2를 거쳐서 갈 때는 마찬가지로 그냥 B에서 D는 0, 그 F에서 D까지는 하나, 둘,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2가 되는 겁니다. 요 값은 같고, 그래서 여기 계산값이 여기는 그러니까 2분의 1에 여기는 2분의 1에 1승이 되는 거고, 여기는 2분의 1에 2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FA는 1 플러스 0.125, 여기도 1 플러스 0.125. 그래서 요 값 계산하고 요 값 계산해서
더한 게 분자로 가고 분모는 여기에 0.125, 0.282 이렇게 되는 거죠.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복잡한 계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값은 0.7028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근교계수와 혈안계수 구하실 수 있겠죠? 자, 이거보다 더 복잡한 거는 손으로 푸는 거 안 나니까 요것만 충분히 숙지를 하시면 근교계수, 혈안계수는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